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하루의 시작 보통 뭘로 하시나요? 혹시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분 계시나요? 와우.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던 고구마가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핵심만 콕콕 짚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고. 여러분, 고구마 달콤하고 맛있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핫하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훌륭한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몸에, 특히 우리 소중한 위장에 예상치 못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건 정말 의외의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챙기기 위해 고구마를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대체 왜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산 과다 분비와 속쓰림 때문입니다. 고구마 속에는 아교질이라는 성분과 타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녀석이 우리 위벽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폭주하게 만든답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쓰리지 않나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할까요?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잦은 다이어트 등으로 위 기능이 살짝 맛이 간 분들은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교질과 타닌이 위벽을 자극하면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상처 부위를 긁는 것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속쓰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안 그래도 잠 덜 깨서 짜증나는데 위까지 아프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쓰리다고 표현하는 이 불편함은 단순히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 건강을 해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고구마는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반전 매력이 있는 식품인 거죠. 그래서 공복에 고구마는 절대 안 됩니다. 위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혈당 수치 급증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해요.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혈당 수치가 롤러코스터 타듯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어라? 고구마는 몸에 좋은 탄수화물 아니었나? 네, 맞아요.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분류되며 GI 지수,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처럼 조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똑똑하게도 삶거나 구운 고구마의 탄수화물을 당으로 빠르게 분해해서 흡수해버립니다. 특히 고구마는 익히면 익힐수록 당도가 올라가고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촉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췌장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생고구마는 위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긴 해요. 생고구마의 경우 섬유질이 더욱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그만큼 당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건 달콤하게 삶거나 구운 고구마잖아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고구마의 유혹은 참기 힘들죠. 그러니 아침 공복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공복 혈당 스파이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건강에 정말 좋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자고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 고구마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요. 바로 소화불량과 가스 생성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풍부한 섬유질이 공복 상태에서는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이를 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화액 분비에 불균형이 오거나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라피노스와 같은 올리고당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를 섭취하면 이러한 가스 생성이 더욱 활발해져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이 있는 아침에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속이 불편하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뱃속이 부글거리고 불편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고구마가 오히려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예상 밖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화불량과 가스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위장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고구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A, C,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먹는 방법이 중요하죠. 공복에 단독으로 먹는 대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나 약간의 지방이 있는 견과류 혹은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고구마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조절되고 위산 분비도 덜 자극하면서 고구마의 영양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가 좀 약하다 싶으면 우유나 두유랑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유나 두유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단독 섭취가 아니라 조화로운 섭취라는 점 잊지 마세요. 저녁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어 혈당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풍부한 섬유질이 다음날 아침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구마 역시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어떠셨나요?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고구마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하죠?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심코 먹었던 아침 식사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고구마 대신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다른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가 편한 오트밀, 장 건강에 좋은 요거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빵, 혹은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 한 조각 같은 것들이요. 물론 이 음식들도 개인의 위장 상태나 알레르기 유무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겠죠. 핵심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